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떨어져 춥겠고 밤사이 비나 눈이 내려 내일 아침에는 출근길 도로가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밤사이 1에서 5cm의 눈이 나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예고된 영덕과 울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울릉도에는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3, 4도에 머물러 빙판 출근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3.3과 2.2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9.12 지진의 548번째 여진이며 일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연결하는 직항 전세기가 포항공항에 취항했습니다. 포항공항의 국제선 전세기가 운항되는 건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얼어붙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베트남항공 전세기가 4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포항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화물을 내리는 사이 승객들은 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비교적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kiểm tra đúng theo quy trình thôi và rất là nhanh gọn, thuận tiện và thân thiện. 포항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 전세기가 운항되는 건 지난 2012년 중국 다롄 국제선 운항 이후 두 번째로 내년 1월 1일까지 왕복 4회, 편도 8편 운항됩니다. 베트남 관광객 120여 명은 호미곶 일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4박 5일간의 관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해 일출 명소인 호미곶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소원도 빌어봅니다. Tôi thấy Pohang rất là đẹp và ấn tượng với bàn tay và biển như thế này. Nếu như mà hôm nay trời mà không mưa thì là cảnh đẹp sẽ thật là tuyệt vời. 포항시는 이번 전세기 운항이 내년 소형항공사 설립 계획과 함께 포항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또 포항공항에 소형 항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포항하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이래서 울릉도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보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번 전세기 운항이 포항 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2017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도내 5천여 명 이상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족이 있어 지역 여행업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른 가축 살처분 마리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 28일 만인 어제까지 전국 284곳의 농가에서 모두 1,444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됐던 2014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발생 지역도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7개 시도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살처분된 가축 등 알을 낳은 닭이 10%를 차지해 내년 초까지 달걀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내년에 정부 보유 쌀 52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사료용 쌀 공급 물량 10만 톤의 5배 규모로 2013년 쌀 재고 쌀 25만 톤과 2014년 시장 격리 쌀 27만 톤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달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당 12만 8천 원으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 조직인 혁신과 통합보수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치체계에서 친박과 비박의 구분에 대해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당내 갈등 해결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자신의 행보를 대선 출마용이라고 보는 시각과 관련해선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으며 지금은 경제 회복과 당내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6명의 사회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 달 동안 권 회장의 경영 능력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도 검토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9일 권 회장이 최순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할인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현재 4,043만 원에서 3,241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0년까지 학교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동참 학교에 대해선 전기요금 11%가 추가로 경감됩니다. 영덕군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군이 직영하는 숙박시설을 할인합니다. 할인 대상 숙박시설은 창포 풍력발찌단지 내 바다숲 향기마을과 해맞이 캠핑장, 장사해수욕장, 캠핑 등 3곳이며 4명 이상 한 팀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당일이나 전날 통행권 또는 휴게소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기존 요금은 1일 기준 바다숲 향기마을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펜션 5만 원, 캠핑장은 4만 8천 원 선이지만 이 기간 동안은 하루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대구 시내에서 암컷대게 전문 식당을 운영하며 암컷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업주 31살 박모 씨와 종업원 47살 이모 씨, 유통업자 48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업주 박 씨와 종업원 이 씨는 SNS를 통해 맛있고 값싼 암컷대게가 있다고 홍보하며 지난 2013년부터 전문 식당을 운영해 8,400여 마리의 암컷대게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출범을 앞둔 포항시 문화재단이 오늘 창립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승인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창립 이사회에서 포항시는 비상임 이사 8명과 감사 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해맞이 축전과 불빛 축제, 스틸아트 페스티벌 등 포항의 문화 행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시는 그러나 2차례 공모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상임이사를 선정하지 못해 재공모 등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어제 학교 인근 지능로봇연구소에서 포항제철 서초등학교 학부모 70여 명을 상대로 학교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 교육재단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포철 서초와 동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두 학교가 통합될 경우 아트센터 추가 건립 등 시설 투자는 물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재단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찬반 의향서를 추가로 돌려 동서초 통합에 대한 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 청송대에서 포스코 패밀리 봉사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개인 부문 봉사상에는 포항제철소 환경자원그룹 김응래 씨와 포스코 강판 허준영 씨 등 8명이 받았고 단체 부문에선 포항제철소 골든타임 봉사단과 성광 한우리 봉사단 등 6개 단체가 수상했습니다. 청년 사업가인 희망산소 이부형 상임대표가 오늘 포항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1,200만 원 상당의 연탄 2만 장을 기탁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이 대표는 또 019에 장학금 1,000만 원과 지역 아동센터에 800만 원어치의 등유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